최저임금 1320원 시대의 직장인에게 무슨 변화가 오는 걸까? 여러분,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난지 들으셨나요? 시급 1320원, 월급 환산으로는 약 215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직장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연봉제니까 상관없다. 월급제라 나는 무관하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최저시급 인상이 가져올 실제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여론, 고용, 정책의 흐름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은 계약직, 파트타이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직장인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주휴수당, 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 등 복지 항목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 월로 따지면 약 19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봉 협상 시에 사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선이 상승하면 전체 임금 테이블이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 인사팀은 신입 연봉을 새로 조정하게 되고 상위 직급의 임금 체계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시급 기준 290원, 월급으로 약 6만 원 인상인데요.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동결 주장. 결국 나온 절충안이 지금의 1320원입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이 인상안에 퇴장 시위로 반발했고 온라인에선 물가도 못 따라간다. 살림에 변화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죠.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5에서 7%대인데 최저임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인상.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체감 여론은 꽤 싸늘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인상은 고용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고 가족 경영이나 무인 운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가 빠르게 확산 중이고 초단기 근무자, 즉 15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구조도 생겼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인상됐는데 문제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생긴다는 것.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 재정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자 증가와 더불어 근로유인 저하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미국은 주별 시급 운영으로 뉴욕은 22,000원 이상, 일본은 도쿄 기준 약 1888원입니다. 독일은 12유로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뒤에도 고용 유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영국은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단순 시급이 아니라 실제 생계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프랑스는 물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구조예요. 반면 우리는 전국 단일 기준, 업종별이나 지역별 차등은 매번 무산되고 있죠.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우리 방식은 조금 경직돼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흔히 하는 말 있죠.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폭등한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해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은 약 0.2%에서 0.4% 정도. 외식비 같은 품목은 영향을 받지만 전체 물가는 다른 요인 국제 원자재, 환율, 공급망 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결론은 최저임금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직접 요인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최저임금 인상은 직장인에게도 숨은 영향을 줍니다. 제도는 변화했지만 여론은 회의적이고 고용과 실업률에도 복잡한 파장을 일으키며 글로벌 기준과 정책 비교가 필요한 시점이고 물가와의 관계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닌 고용과 복지, 정책의 설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